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아, 그 뭘 보다가 이렇게 박수를 늦게 치고 그러고. 아니, 핸드폰 끄다가. 아, 그렇죠. 다들 이렇게 힘이 다 빠지고 있어. 예, 저희가 지금, 네 편의 마지막이죠? 예, 저희가 그 부자가 되는 기분입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많이 찍어 놓으면은 부자야, 부자. 예, 부자. 이 집을 갖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라 팟캐스트 녹음 분량이 많으면 부자야. 자, 이제 명절 증후군이 거의 끝나가실 수요일이죠? 예. 자, 이 방송이 이제 방송되는 거는, 자,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집값도 많이 올라서 건축인가요? 이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네. 어떤 집이 오른 거? 건축? 네. 아니 그러니까 집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약간 집을 대하는 태도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집 자체가 살기 위해서 딱 그 집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에 따라서 그걸 다르게 바라보는 경우들이 꽤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이 책을 골랐던 거는 그 생각부터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막 집에서 막 저희 와이프 막 이사 가자고 그러고 있어갖고. 어디로 또? 거기 살기 좋은 데인데 왜 또 어디로 가요? 뭐 있어요. 어디 또 판교? 대장동? 응? 아니 판교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생각들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거 혹은 건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냐, 건물을 어떤 특정한 건물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된 책인데요. 이 책은 꽤 유명한 책이기는 합니다. 건축 사유의 기호라는 책이고요. 되게 유명하신 건축가시죠. 이 승효상 씨, 승효상 씨가 지은 책이에요. 이 승효상 씨가 이제 우리나라 건축으로 치면은 김수근 씨의 제자이니까 건축 쪽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의 책을 한번 다루긴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했는데, 저는 이 책 언제 나왔지? 이 책을 나온 게 2007년에 나왔네요. 이 책은. 그러니까 2004년에 초판이 발행이 됐고, 그리고 2007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언제 샀는지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읽은 지는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추천을 많이 해준 책이기도 해요.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안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글 자체가 되게, 이분이 사실 건축하시는 분들 이렇게 추상적인 어휘를 잘 사용을 안 하는 경우들 많이 있는데 이분은 상당히 글을 쓰는데 추상적인 어휘들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이게 주제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건축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집을 짓는다는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면서는 건축이 무슨 뜻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가는데, 기본적으로 이 책에 다루고 있는 것은 승효상이라는 건축가가 바라보고 있는 되게 유명한 건축물들 혹은 건축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이 시대, 그러니까 그 건축물이 등장한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었냐라는 걸 갖고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데, 기본적인 맥락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건축공학과가 있잖아요. 건축공학과가 이과죠. 네. 이과였는데 최근에 한 10년 안쪽으로 해가지고 건축학과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건축공학과는 이과 공대 쪽에 속해 있는 학과들이었는데, 여기서 이 건축공학과가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건축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건축학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건축공학과는 이를테면 4년 과정이라고 치면 건축학과는 보통 5년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건축학과는 인문 쪽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건축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생겨나게 된 이유가 여기서 지금 승효상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건축이라는 건 공대, 그러니까 기술의 학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어디서 처음 느끼기 시작했었냐면, 저도 이제 건축공학과는 그냥 건축, 뭐 그냥 집 짓는 거, 뭐 기술적으로 뭔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제가 알고 지내는 분들 중에 건축과를 나와서
미국에서 이제 건축 공부를 하시고 들어와가지고 무슨 발표를 하시는데 주제가 서울대 미술관에 대한 거였어요. 서울대 미술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긴 게 약간 특이해요. 그러니까 밑에 받치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게 작고 위에가 마치 우주선처럼 이렇게 길쭉한 직사각형 정방 이 모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분이 나와서 이게 건축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학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 선생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알고 있었던 건축이 실제 건축이 아니구나. 이건 그냥 내가 알고 있었던 건축은 그냥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아파트 짓는 거라는 거였구나. 실제 건축이라고 하는 거, 집을 짓는다는 건 다른 의미다라는 걸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였거든요. 실제로 건축학과 쪽에서 나가는 진로들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도 건축학과를 졸업한 건축학 이과 쪽으로 건축학을 들어갔는데 뭐 한국 건축사 이런 거 공부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건축학이라는 것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됐는데 아마 이 책을 읽었던 것도 그 당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발표들을 알기 시작하면서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생각을 좀 다르게 먹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축은 기본적으로는 이 책에서 이제 승효상 씨가 얘기하는 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이게 지금 책이 돌베개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요. 돌베개 출판사에서 나온 거 이 책 기준으로 책이 지금 초판 5세인데요. 이 책 기준으로 204페이지, 203페이지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건축은 중력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중반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건축은 어쨌든 기술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건축을 바라보는 눈 자체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보자면 64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건축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삶을 조직하는 것이 건축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건축의 설계이다. 집의 모양은 그 조직체의 결과이며 단순히 집의 모양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건축을 일개 조형물로 보는 잘못된 관점이다. 건축은 공간에서 본질적인 힘을 얻는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지속시키는 것은 공간의 힘이며 그 공간의 법칙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결국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한 공간에 오래 산 부분은 결국 닮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하이데거의 말처럼 주거는 우리의 삶 자체이며 우리의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그냥 단순하게 건물이 이뻐. 그러니까 왜 그런 건물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건물 자체가 되게 이쁜 건물들이 있잖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건물 자체 되게 이뻐요. 근데 그 건물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분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건물을 우리가 건물 자체를 이렇게 이 건물에서는 뭘 하는 곳일까라는 걸 접할 기회가 우리나라 안에서 많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뭘 하는 걸까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참 안타깝게도 새로운 곳에 가야 그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살던 곳과 다른 모습의 공간이 펼쳐져야만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저희 과가 답사를 되게 많이 다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철학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어디 골방에 틀어박혀서 맨날 책이나 보고 이렇게 낙서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게 아니라 외부 쪽에서 영감을 얻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 이제 답사를 할 때 예전에 담양 소세원에 간 적이 있는데 멋있죠. 담양 소세원에 가면은 거기 소세원 이렇게 그 대나무 숲을 이렇게 쭉 지나가서 끝에 가면 정자같이 집이 있잖아요. 거기에 앞에 창문이 그냥 위로 쫙 다 열리게 돼 있는 집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때 당시에 한국 철학 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실 때
그 집이 이렇게 열렸다는 게 이 집에 앉아 있는 사람과 자연과 무슨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건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집이라는 건 그냥 거기다 지어놓고 먹고 자고 하는 곳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집 자체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나씩 조그만 어떤 파편처럼 제가 접하기 시작하면서 건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가 생긴 모양들이 있어요. 아마 이제 아파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아파트 설계 자체가 되게 많이 바뀌잖아요. 예, 요즘 많이 바뀌죠. 예. 요즘 아파트랑 10년 전 아파트랑 달라졌죠. 옛날 아파트들은 거실이 굉장히 넓어요. 거실이 되게 넓고 집 방들이 되게 좁은 편이에요. 근데 요새 아파트들을 가보면 거실이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거실이 좁고 그다음에 거실에 딸려 있는 방들이 굉장히 넓어지는 추세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집의 변화가 아니고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실이 굉장히 넓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넓은 곳에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거실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활동하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면 이 설계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거실이 좁아지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건물 자체가 혹은 어떤 건축이라는 게 갖고 있는 양식은 단순하게 그게 이쁘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좋은 건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내가 내 삶의 양식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축의 양식이 조금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책에서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다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책에서 나오는 이 건물들은 되게 유명한 건물들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목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가본 데는 한 2군데? 지금 16번까지 있거든요. 근데 2군데 정도 보고 나머지는 본 적이 없어요. 간 데가 어디야? 제가 이거 가본 데가 어디냐면 일단 가본 데가 사실 거기밖에 없어요. 파리 퐁피두 센터. 퐁피두 그냥 파리에 가면 퐁피두 센터는 원래 들리는 그 관광 코스니까 거기를 가본 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 그 코모 파시스트 집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 이탈리아에 코모 호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왜 헐리우드 스타들이 막 이렇게 휴양지로 선택한다는 그런 호수가 있는 도시가 코모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코모에서 만들어진 이 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 2군데를 가보고 나머지는 이제 유명한 데로 여기서 얘기를 하면 뭐 베를린 필하모니 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국립도서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약간 놀랐던 게 방글라데시 국회도서관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국회의사당. 방글라데시의 국회의사당.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을 생각하면 참 조선 총독부 건물을 네, 근데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 여기서 사진으로만 이렇게 살짝 봤는데 여기서는 진짜 여기서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 이게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국자만 딱 소리 나오네요.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이 진짜 막 이건 진짜 20세기 최대 그 건축 유산이라고. 네. 이런 걸 이제 지어놓으려면 이런 걸 지어놔야지. 어디서 마징가 제트 나오게 생긴 이런. 네. 마징가 제트 있어요. 아니에요. 마징가 제트는 경찰청에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곳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되게 여러 나라들로 쳐도 되게 여러 나라의 건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건물들도 그렇지만 그 건물을 지었던 건축가들의 이름도 되게 낯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들보다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아니 어쨌든 칸트는 들어봤잖아. 맞아요. 근데 르코르비지에 들어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르코르비지에는 알죠.
이게 선생님은 알지. 선생님은 알고 있지만 사실상 그냥 건축이 별 관심 없는 사람들 중에서 르코르비지에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이건 교과서에 칸트랑은 다르죠. 그렇지. 칸트는 교과서에 나오잖아. 칸트는 있는데. 근데 그런 어떤 건축가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시야를 넓히는 데도 되게 좋은 책이기도 하고요. 이 책 안에서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건물의 평면도와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면도, 단면도 같은 걸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네요. 네, 전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스 샤로운이라는 분이 지은 베를린 필하모니홀 여기 진짜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보지를 못하고 진짜 여기를 천추의 한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여기를 꼭 한번 가서 음악을 들어보고 싶은데 여기 내부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내부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이제 이 베를린 홀이 어떤 곳인지를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의 필독서네요. 네, 그렇죠. 아니 진짜 유럽 여행을 방글라데시는 유럽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내년 추석에 선생님 한번 가보시면 돼요. 아니 내년 추석에 어떻게 가냐고. 이거는 길게 잡아서 가야 되는 건데. 네, 하나씩 가서 음악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다 보면 사진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은 분명히 이분이 보여주려고 찍은 것이긴 할 텐데 사진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단면도와 인면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설계 도면을 보여주는 건 우리로 하여금 네가 이 설계 도면을 보고 한번 그곳이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해봐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볼 때 여기가 사실 제일 인상 깊었어요. 이거를 실제로 머릿속에다 그려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라는 게 너무 좋아서 이 책을 그렇게 읽어볼 때 항상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려지는 사람이 있고 안 그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안 그려져요. 저는 안 그려져요. 아니 저도 잘 안 그려져요. 근데 진짜 그려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딱 단면도로 보고 이게 안 보여 그리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차원 좁잖아. 네, 이러면서 차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되는구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와이프랑 얘기가 잘 안 통하거든요. 저도 안 통해요. 저희 와이프는 이런 거 그냥 딱 보면 어떻게 생긴지 아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여자들이 조금 더 그게 좋은 것 같긴. 이게 좀 화장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면대랑 여기랑 너무 좁아서 안 맞잖아. 이게 안 보여? 뭐 화를 버럭 내요. 그러니까 공간 지각력은 사실 남자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생활을 하다 보면 집에 대한 개념은 좋다. 집에 대한 개념. 생활에 따라서 집에 대한.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 그렇게 단면도와 평면도 같은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거를 실제 머릿속에다가 그려보자라고 하는 걸 하다 보면은 되게 정말 내 머릿속에다 그림이 딱 그려질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저는 사실 그게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필요하긴 한데 저는 학생들한테도 그런 경험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그림이 주어졌을 때 그 그림을 실제로 형상화시키면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접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 멋진 책이네. 그림뿐만 아니라 평면도 같은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전 뭐 봐도 일단 안 돼요. 이제 진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등하다는 거를 반드시 인정하고 살아요. 그냥 그런 편에. 저는 그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뭔가 열등하다는 걸 잘 못 참아가지고 열등해. 나 열등해. 그러니까 받아들여. 그러니까 건축은 남이 지은 집에서 살면 돼.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해. 뭐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거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해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책을 보다 보면 건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축이라는 걸 봤을 때 항상 그 저기 어디지? 그 한남동 쪽에 가면 왜 당국대 부지에다가 지은 아파트요? 아니 대사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건물들이 약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물들하고 약간 이질적인 건물들이 꽤 많이 거기 있어요. 그런 데서 가다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좋은 생각하고 이게 살아요.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니까 좋아. 아니, 아니 집값 오르셨대잖아요. 아니 내 집값이 오르는 게 무슨 상관이 다른 집 다 올랐어. 오르는데. 차라리 조금씩 전체적으로 조금씩 살짝 내리는 게 그 저기 소비가 진작돼서 나아요. 전부 다 같이 오르는데. 네, 아무 소용 없어. 조금씩 내리는 게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건물들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저는 그 사는 공간이 그 사람이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뭔가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좋은 집이니까 좋은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이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양식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들을 전개해 나가는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거다. 그럼요. 공간은 그 사람을 정말 지배하죠. 예. 사람이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데 예, 맞아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건축이잖아요.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그냥 이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공간이야.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공간을 잘 그려지지가 않아. 얘기를 꼭 동반하면서 해주는데 세훈쌤은 어느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파트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단독주택에 살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설계한 집에 살고 싶어요. 안 된다며. 안 보인다며 그 설계를 못 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부인의 감수를 받아서 설계 잘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그게 아니 그러니까 설계도 저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집을 다른 사람이 설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구 사항을 하면은 설계해 준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지. 요구 사항이 너무 터무니없는 거야. 너무 이렇게 약간 말도 안 되는 식의 요구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려져. 머릿속에 그게 안 그려져서 얘기를 책장을 원통으로 만들어 줘 뭐 이런 거겠지 뭐. 아니 그림을 그렸는데 막 메비우스에 띄어 뭐 이런 거. 공간 자체가 약간 비틀려?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에서 형성이 불가능한 식의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거 가깝게 가려면 어쨌든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제가 꺼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사람들 있어요.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 집 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아니 그런 거 말고 나는 자연인이다 말고도 왜 막 무슨 제주도에서 집 짓고 사는 사람들 중에 혹은 되게 좁은 데다가 이렇게 집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다 보면 이제 그런 욕심들이 좀 있거든요. 내 집을 내가 지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주차장이 제일 중요해요. 지하주차장. 근데 저는 어쨌든 2대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가족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 그럼 너나 살아 이렇게 되는 거지. 혼자 살 수는 없어. 혼자 살면 자연인이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것들은 있는데 이제 이 책을 가져온 건 저는 건축 쪽을 관심 있어하는 인문 쪽의 학생들 그런 학생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공대 건축학과 지망하는 애들이 확실해요. 이거 건축은 진로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사실 공대 쪽을 지망하겠다는 애들은 선택해서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문학도 애들. 근데 그 인문학 평면도 그려지는지 안 그려지는지 이책 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려지지 않으면 미안하다. 진로라고 하는 것은 네가 잘하는 것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림을 잘 그리는 게 건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그래도 안 보인다는데 평면도를 보는데 이게 입체감이 없으면 이 분야는 조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많은 본인이 뭐 좋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걸 억지로 끄집어낸다면야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이죠. 이런 공간에 대한 이해는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걸 어디서 접하고 있냐면 굉장히 많은 미디어에서 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에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낼 때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영향이 그 영화의 스토리에다 어떤 영향을 주는가 라는 것들도 이런 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이라는 걸 단순하게 나는 건축과에 갈 거야가 아니고 실제로 다른 쪽의 전공 혹은 다른 쪽의 진로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이 건축을 이용해 볼 수 있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도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건축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응용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분야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죠. 건축을 알면 너무 좋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풍요로워지는 건데 친하게 지내고 싶죠. 저런 능력 있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능력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무조건 친하게 지내는 편을 선택해요. 저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런 능력 갖고 있는 사람이랑 친해져. 그게 내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학생 하나를 컨설팅하는데 엄마가 유명한 건축 설계사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친하게 지낼래요. 그 애를 좋은 대학을 보내준 어쨌든 그 아이가 원하는 어떠한 방향을 최선을 노력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조언을 구해야 되겠죠. 그 방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저는 사실 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의식주잖아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 이제 느낌으로 와닿았던 거는 제주도의 피닉스 아일랜드라는 그 리조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건축물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일단 그 건축물을 보러 갔고, 그 피닉스 아일랜드에 뭐 생각이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섭지코지에 놀러 간 거죠. 놀러 가서 그 건물을 봤는데 저는 그 건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주도가 무지 황량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건축물 자체가 섭지코지의 황량함과 그대로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하나의 건물이 그리고 하나의 공간이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음울하게 만드는구나. 저는 거기서 살라 그러면 살고 싶지 않은 느낌이 딱 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나랑은 안 맞는다. 나는 원래 되게 그 자연풍광 좋아하고 조깅하는 걸 좋아해서 섭지코지 그 피닉스 아일랜드 뛰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 해변가로 해가지고 쫙 한 바퀴 뛰면 3.5km 정도 나오거든요. 그 한 바퀴 뛰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느낌이 딱 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문제구나 싶은데,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안 맞는 일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평균 노동소득으로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나라예요.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뉴욕이랑 런던에 비해서 우리나라 집값이 아직 안 비싸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그 주장은 틀렸어요. 우리나라가 뉴욕보다 집값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기준이 노동소득 대비 부동산. 다시 말해서 뉴욕의 노동자들과 뉴욕의 화이트 칼라가 돈을 벌어서 그 평균 소득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떠한 평균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수익률이요. 다시 말해서 월세에 대한 어떠한 개념으로 놓고 진행을 해야 돼요. 여기서 30억짜리 아파트가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30억짜리 아파트는 금리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은 월 1,000만 원의 월세가 나와야 되는 거죠. 뉴욕은 월 1,000만 원의 월세가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이 안 가능하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집값이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더 비쌀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들을 해요. 저는 이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나라가 집을 이고 살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면서 건축과 공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이 종합적인 정치 문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많이 최근에 들어서는 더 속상해져요. 제가 전원주택을 한번 지어봤잖아요. 그리고 네, 지하 주차장이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공간 이런 거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건축 자재가 비싸기 때문에 그거 인허가 힘들고요. 이거 건축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되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공부해야 될 걸? 물론 그렇죠. 아니 저는 이제 윗집 할아버지랑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공부하는 것 자체로는 뭐 별로 두려움은 없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 공간에 대해서 조금은 좀 다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그런 좀 어떤 싶은 마음이 좀 생기네요. 그래서 이거 여담이었고요. 추석이라 다들 마음 싱숭생숭하니까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저는 이 책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걸 우리가 다르게 접근하려면 공간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 그걸 위해서 왜 이제 추석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추석이 끝나고 이제 움직이실 때가 된 거잖아요. 움직이실 때 이렇게 좀 근처에 어디 볼만한 데 있으면 그런 데 한 번씩 들러보시고,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서 아이들의 눈도 그렇게 키워지는 것 같아요. 좋은 말이에요. 이 말 아주 좋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 혹은 내가 살고 있는 곳만 바라보고 있다가 내가 사는 곳과 다른 지역의 어떤 모습들을 볼 때 그게 어떤 시야, 삶에 대한 시야 혹은 공부 쪽도 마찬가지고 시야가 조금 더 넓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곳을 방문해 보시는 것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 네. 아주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요 말씀은 꼭 좀 잘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혹시 이 책을 좀 옆에 끼고 계시다가 뭐 유럽 여행이라든가 관련된 국가를 가실 때 한 번쯤 한 꼭지를 읽고 가시는 게 굉장히 어떠한 삶을 풍요로워지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그런 경험을 거치면서 이렇게 책을 더 읽어보게 되는 경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은, 제가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 목차에 16개? 예. 16개가 나오죠? 요 뒤쪽으로. 예. 16개 건축물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하면서 독일이 많네. 읽으시려고 보니까 너무 많죠. 웬만하면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청취자분들 이거는 읽어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작권도 있고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뭘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요. 프랑스가 좀 많고요. 독일이 좀 꽤 있어요. 예, 독일이. 그리고 되게 약간 놀라운 건 독일의 1920년대, 30년대 건물들에 대한 언급이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거 참고하셔서 유럽 가실 때 이 책을 보시면서 내용을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참고로 우리나라는 없다. 안타깝네요.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가 추천해드리는 것은 종묘공원입니다. 종묘공원에서 종묘를 한번 구경하시면은 되게 아름답다는 거고요. 종교적인 이유를 떠나서 부석사 를 한번 구경하신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을 보실 수가 있다. 어디 부석사요? 영주 부석사죠, 영주. 무조건 부석사는 그거 하나예요. 부석사가 저기 충청도에도 하나 있잖아요. 그 부석사 말고 거기 그냥 그 은행나무 잎 떨어지는 그 화장실이 있는데. 그냥 부석사라고 하면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그 부석사. 거기서 저기 삼두 좀 입구에 들어갈 때 그 사과밭이 있어요. 그 부석사는. 근데 이제 악양루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입구에 되게 이렇게 좁은 한옥이 있고요. 그래서 수덕사 대웅전 그것도 되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물은 좀 있는데 서울에서 좀 쉽게 보실 거면은 종묘를 정말 추천해드려요. 저는. 근데 옛날에는 종묘랑 창경궁이랑 이렇게 이 돌담으로 지나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막았거든요. 근데 창경궁 정원도 상당히 예쁜 어떠한 내용이니까 결국은 색다른 공간을 좀 보여준다면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겠죠. 흥선대원군 집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소소하게 찾으시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공간들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세훈 쌤 말씀이 아주 충격적인 격한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또 우리 애들도 새로운 공간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늦지 않으셨습니다. 오후쯤 한번 근처로 한번 나가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명절 힘드셨겠지만은 이 방송 들으시면서 피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